만성이와 함께 독일을 가다 이만성입니다. 3월 20일 코로나19 독일 상황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3월 19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1999명이며 사망자는 23명입니다. 확진자가 전날에 비해 거의 2,900명 증가한 것입니다. 이 통계는 로버트 코흐 연구소를 통한 독일의 공식적인 발표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직 로버트 코흐 연구소의 전수 확인이 되지 않은 독일 보건당국에서 접수된 통계는 앞서 말씀드린 로버트 코흐 연구소의 통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각 주에서 연방보건당국에 1차 통보된 통계에 의하면 3월 20일 오전 6시 45분 현재 확진자 수는 15,202명이며 사망자 수는 46명, 그리고 완치자는 105명입니다. 독일에서도 거의 매일 약 3,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3월 18일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대국민 호소문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거의 1만 명에 도달했을 때 나온 호소문입니다.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정기적인 담화문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호소문 내용의 몇 가지만 간추려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독일의 현재 상황을 두고 공공생활과 사회공존에 대한 독일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의 삶을 사는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휴교령부터 각종 시설들의 폐쇄, 그리고 사람들 간의 만남이 제약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독일 총리와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를 대처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열린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의 이유를 밝히고 또한 소통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수행해야 될 과제가 있음과 동시에 국민들이 또한 담당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Es ist ernst, nehmen Sie es auch ernst.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러한 도전을 받는 상황이 없었다라고 말하며 독일 국민들이 중요시하는 공동체의 삶, 연대적인 삶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팬데믹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렸습니다.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손실에 경계선을 긋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행동으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 지침은 연방정부의 고문기관이자 전염병 대책기관인 로버트 코흐 연구소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나온 것임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늦추어 전문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확진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행동 지침입니다. 독일의 의료 보건 시스템과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환자들의 수가 단기간에 증가하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됨을 또한 시인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은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나의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나의 삶의 동반자임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존엄의 가치를 지닌 인간인 것을 인식해 달라고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단순히 인간이라고 말했지만 존엄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외부 생활, 공공생활의 제한이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이 제한되어야 하며, 이는 독일만이 아니라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도 협력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임을 인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와 관련된 것인데,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이미 힘든 상황이지만 다음 주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며, 경제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재기와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슈퍼마켓과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에 물량 공급이 확보되어 차질 없이 시민들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잠시 진열대가 비어 있을 수는 있지만 잠시 후에 그곳이 채워지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의미 없음과 그러한 행동은 비연대적인 행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오늘 호소문 중에서 가장 긴급한 내용이라고 하며 전합니다. 나는 감염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감염될 수 있습니다. 나도 확진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다음에 대처 방안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악수 안 하기, 손 세정 제대로 하기, 노인들과의 접촉 및 방문 금지입니다. 이는 로버트 코흐 연구소와 바이러스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한 가지 한국과 다른 것이 있다면 개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연대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현재의 상황에서 혼자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이웃을 돌아봐 달라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과 자가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장보기 등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웃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며, 이는 함께 협력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마무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은 끝나지 않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더 나올지 알 수 없지만 포기하지 말고 함께 이겨내자고 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국민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여기까지가 3월 18일 있었던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발표한 호소문 내용이자 제 개인적인 코멘터였습니다. 호소문 곳곳에서 사선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 그녀가 왜 사선 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 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정치하는 정치인이자 행정가의 모습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뇌피셜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참 닮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호소문을 모든 국민이 보고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소문이 발표난 이후에도 여전히 연대의식에 반대하는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거의 모든 언론과 방송에서는 앙겔라 메르켈의 호소문을 생중계 또는 재방송
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호소문에 대해서 힘을 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도 출입이 통제되는 마을이 나왔습니다.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지만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잘 극복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만성이와 함께 독일을 가다 이만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